안녕하세요.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오늘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건강전도사를 하면서 느낀 것도 역시 물이 오염이 된 지역의 분들이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예로부터 전 세계 장소마을에 가면은 장소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물의 분자 구조가 작은 물인 육각수를 마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암이 걸리고 수명이 짧은 마을에 가서 그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을 보면 분자 구조가 크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오염된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온 마을에서 장마철이 되거나 하면 오염물질을 몰래 하천으로 흘러내려 보내죠. 그래서 하천이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켜서 거기에 스며든 오염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고 원인 모르는 병에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암으로 발전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죠. 또 법적으로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시는 그 수돗물에 대해서 한번 정화 과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수돗물은 큰 오염물질은 걷어내거나 아니면 침수시키죠. 거기에서 이제 염소라고 하죠. 크로칼키라고도 하고 염소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여러 공정을 거쳐서 거의 안전한 물을 가정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물이 나오거나 유충이 발견되거나 하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어 웬만한 가정에서는 물을 끓여서 마시거나 아니면 정수기를 사용해 정수되는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생수를 마시거나 또는 약수물을 받아와서 마시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죠. 문제는 정화 과정을 거친 수돗물의 수질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후된 수도 배관과 보일러 배관 그리고 가정으로 공급되기 전에 물을 보관하는 물탱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노후된 배관의 스퀘일로 인해서 배관에 스퀘일이 많이 끼죠. 스퀘일이 끼니까 그 배관의 스퀘일로 인해서 녹물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돗물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노후된 배관 물탱크, 노후된 건물과 함께 부식된 보일러 배관 등의 문제로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세균이 침범해서 오염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소는 시간이 지나면은 날아가죠. 냄새가 날아가고 공기층으로 증발이 되어서 냄새도 적어지고 그 효능이 줄어들어서 세균이 침범할 수가 있죠. 세균이 침범해서 유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말에 염소가 증발된 물탱크에 기생충이 침범해서 알을 낳으면은 유충이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어진 지 8년, 10년, 20년 등 오래된 건물에 있는 배관은 노후되기 마련이죠. 배관 내부가 노후가 되면 부식과 녹이 발생하고 슬러지, 이물질, 중금속, 관석 등이 쌓이며 배관벽에 덕지덕지 달라붙게 되죠.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받더라도 이런 배관을 거치게 되면서 온갖 이물질과 찌꺼기들이 물과 함께 섞여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노후된 배관을 청소해주지 않는다면 온 가족이 이물질이 섞인 오염된 물을 사용해 씻거나 요리하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 배관만큼 중요한 배관은 보일러 배관이죠. 보일러 배관은 난방을 담당하는 배관이며 보일러 기계에서 만들어진 온수가 배관을 타고 골고루 순환시켜 실내 온도를 높여주게 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배관이 오래되게 되면 내부의 찌꺼기, 슬러지, 중금속 등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배관이 서서히 막히게 되죠. 온수가 원활하게 순환할 수 없게 되고 때문에 난방을 24시간 켜놓아도 실내 온도가 올라가지 않거나 한쪽 방만 난방이 되는 편난방의 현상,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현상, 난방비 폭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파트에 있는 물탱크가 문제죠. 물탱크. 이 물탱크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탱크에 저장되었다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물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면은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거나 지속적인 배관 물탱크 청소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개인주택 역시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수돗물 사용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 이번에는 정수기를 이용한 식수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수기의 종류는 상당히 많죠. 정수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필터의 역할입니다. 때문에 뭐 필터는 여러 가지 성능이 있죠. 냄새를 제거하는 필터가 있고 각종 세균을 잡아주는 필터가 있고 대부분의 필터는 각종 오염 물질이나 냄새, 세균을 완벽하게 잡아주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냄새를 잡아주고 세균까지도 완벽하게 잡아주는 정수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삼투압 정수기죠. 여러 필터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뭐 냄새도 잡고 뭐 세균도 잡고 이런데 마지막에 멤브레인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이 멤브레인 필터는 미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을 위해서 처음에 개발한 필터로 0.000 미크론까지 세균뿐만 아니라 모든 뭐 미네랄이나 영양소까지도 다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은 미네랄도 전혀 없고 세균도 전혀 없는 죽은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을 금붕어에게 주면은 금붕어가 살 수가 없을 정도죠. 더군다나 분자 구조가 작은 물만 통과하지 굵은 물은 달걀 껍질처럼 생긴 이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가 작은 물만이 이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하기 때문에 정수기 아래에 밀폐된 통을 놓고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이 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균도 없지만 미네랄도 없는 죽은 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질 검사를 통과한 약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질 검사를 통과했으니까 약수가 좋은 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약수터에서 바로 이제 물을 떠서 마시면 정말 좋은 물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약수물을 대부분 큰 통에 받아와서 사용들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바로 생기는 겁니다. 큰 통에 약수를 떠와서 집으로 가져온 후 뚜껑을 개봉을 하죠. 개봉을 해서 사용을 하면 개봉하는 순간에 그 약수에는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공기로 인해서 세균이 침범하게 되고 오염이 되는 것이죠. 해서 번거롭지만 약수를 떠오실 때는 큰 통이 아니고 작은 잘 세척된 플라스틱 2리터짜리 생수병에 떠오셔서 취사용으로 사용하시고 식수로 사용하시려면은 작은 병 그 플라스틱 뭐 0.5리터짜리 그 병에 가져오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뚜껑을 뭐 열고 단시간 내에 바로 사용을 하시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생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는 시가처의 규정을 통과한 검증된 제품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탄산수나 탄산음료들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탄산수는 탄산만 첨가한 것이지만 탄산음료는 탄산의 향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아니고 음료수로 분류되는 것이고 워낙 시장 규모가 광범위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로 지적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수를 사서 사실은 마십니다. 생수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생수를 마셔보니까 물의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제 입맛에 맞는 그리고 이 물이 좋구나라고 생각되는 생수를 식수로 사용을 합니다. 물이 너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옛날부터 물로 인한 또 사기꾼도 아주 많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절대 병을 고친다는 특별한 물이 없으니까 사기꾼들한테 속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그 삼도봉에서 생활하셨던 선배님 이야기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거론을 했습니다. 소장암에 백혈병에 뭐 간전체 암에 번져서
그렇게 뭐 간이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암세포가 뒤덮여 있었어도 33년이나 암을 가진 채 생활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뭐 영험한 물이라 그러면서 물을 사오셨어요. 이 물이 암세포를 쪼아먹는 동영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거기에 속아서 물을 몇 박스를 160만 원을 그때 당시 돈으로 160만 원을 주고 사오셔서 아침에 3잔, 저녁에 2잔 큰 컵으로 이렇게 마시니까 배가 불러서 그렇게 잘 드시던 음식 정말에서 고기가 끊어진 거예요. 결국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이처럼 물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고로 물 사기꾼이 제일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속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물로서 암을 고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물로서 해를 안 입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물에서 뭐 영양분을 찾겠다, 뭐 어떻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시지 마시고 그냥 물로 해서 피해를 안 입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는가 몰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전무식이라고 아주 유명한 물박사라고 불리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대담을 하시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전무식 박사님, 어떤 물이 좋은 물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전무식 박사가 대답이 물은 육각수가 좋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막 대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쳐서 육각수 노래가 나오고 사우나에 가면은 우리 업소에는 육각수 물을 사용한다고 전부 다 막 문구를 내걸기 시작했어요. 그 열풍이 엄청났죠. 그래서 물이 실제로 산성물이 전부 다 알칼리성으로 변해가지고 물이 미끌미끌하죠. 그리고 뭐 굉장히 좋은 물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열풍이 일었는데 그 목욕탕에서 만들어낸 육각수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큰 드럼통에다가 이온수지라는 그 작은 구슬처럼 생긴 일종의 필터예요. 그것을 잔뜩 채워놨죠. 그래서 산성의 물을 그쪽으로 통과를 시키면은 그 이온수지에 이 산성물질이 다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면은 거기를 통과해서 나온 물은 알칼리성으로 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매끌매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많이 붙으면은 소금을 넣으면은 또 그것이 다시 다 뜹니다. 산성물질이. 그러면 또 물을 또 갈아치우고 또다시 산성물을 넣으면 또 알칼리성으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목욕탕에서 그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눗물이 뭐 잘 안 지워지고 미끌미끌하고 뭐 미끄러우니까 바닥 조심하세요 하고 이렇게 목욕탕에서 엄청나게 그 뭐 안전문구를 붙여놓고 이렇게 했죠. 손님들도 물이 좋다고 그 목욕탕을 많이 찾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이온수지를 통과한 물은 목욕물로는 가능하나 음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각수란 이제 그 분자 구조가 육각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물의 분자 구조가. 그것은 정말에서 작은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물. 초도의 그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말씀드렸듯이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하는 물은 분자 구조가 작은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작은 물을 육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몸속 곳곳으로 들어가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다시 밖으로 배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분자 구조가 큰 물은 몸속 미세한 곳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가 작은 물, 즉 말해서 육각수가 몸에 이롭다는 것이죠. 암 환자들은 냉수를 마시지 못하죠. 저도 못 마셨으니까. 대부분이 따뜻한 물이나 뭐 끓여서 이렇게 마시고 했는데 저 역시도 몸이 좋지 않았을 때는 항상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했고 실제로 또 따뜻한 물을 먹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이 없어지고 난 후에
냉수를 마실 수 있게 되고 난 후부터는 잠에서 깨어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입속에 이물질을 뱉어내고 입을 가시고 난 다음에는 냉장고에서 냉수를 꺼내서 마시는 일입니다. 항상 시원한 냉수를 마시죠. 이유는 하나예요. 얼음이 되기 직전 0도 정도의 차가운 물의 분자 구조가 바로 작은 물입니다. 육각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에서 미네랄이 살아있는 이런 물을 마시면 좋지만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저는 생수를 사용해서 물을 아주 차갑게 해서 작은 물을 만들어서 육각수를 만들어서 마십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 생수를 마시기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수돗물도 사실은 그 항아리 같은 데다 받아놓고 24시간 채우면은 그 배관을 타고 또 그 탱크 물에 잠재있다가 내려온 것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24시간 재웠다가 위에 물만 싹 떠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물입니다. 그거 물을 떠서 이제 또 위험하다 그러면은 끓여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나쁜 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생수도 마찬가지죠. 생수를 떠가지고 와서 뚜껑을 여는 순간에 공기 접촉과 동시에 세균이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수도 되도록이면 대용통에 사용은 삼가하시고 작은 병에다가 좀 귀찮겠지만은 가져오셔서 그것을 차갑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은 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좋은 물을 많이 마시고 좋은 공기, 산소 많이 섭취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 모두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